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명반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이 궁에 배치가 되면 일단 그 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연일반이나 연월반은 주로 평생운을 보는 명학으로 보고요. 지금의 시간으로 점사를 보는 일시반은 점학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명학은 본명성을 위주로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운명을 보고요. 이 점사는 목적사를 위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삼합선이 있으면 미미하지만 유리하고 흉살이 있으면 깨지고 파손되니까 불리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명반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요. 첫째, 구성은 거기에 배치된 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점 분위기 다르고 공연장 분위기 다르고 학교 분위기, 호텔 분위기, 집 분위기, 산 분위기 이렇게 다 분위기가 다르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니까 각 궁마다의 특징을 거기에 상의들을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육백금성이 태궁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묘년의 육백금성은 태궁의 영향권에 있게 됩니다. 결과의 길흉과 무관하게 일단 육백금성이는 태궁의 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궁은 현금, 입출, 금전, 또 연애, 오락, 향락, 수술, 언변, 구설 이런 것들 이렇게 태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일백수성이는 곤궁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곤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곤궁의 상의에 해당하는 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곤궁은 상의가 일이고 준비성, 직장, 취업, 노동, 양육, 주택, 또 여자, 모친, 가정 이런 것들의 운을 보는 것이니까 자, 이런 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치된 궁을 주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의 상의는 고정불변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손궁에 육백금성이 날아왔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주어는 손궁, 교류, 사업, 거래, 왕래, 결혼, 신용, 해외, 무역, 여행, 자격증, 흥왕함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고 서술어를 여기 육백금성, 육은 발전적이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다음에 궁을 항상 주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서술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궁에 육백금성이 있을 경우에요. 자, 육백금성을 주어로 쓰고 손궁을 서술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남자 또는 권력자 또는 사장님, 대표님 자 이런 사람이 손궁은 사업이고 결혼이고 왕래, 여행, 자격증, 외국 자 이렇게 멀리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궁에 두 개의 상수가 배치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반으로 보면은 숫자가 하나씩 배치가 되지만 복합반으로 보면 연월반이나 일시반이나 이렇게 두 구성이 들어갈 경우에 같이 있는 한 궁에 있는 숫자를 보고 동회한다고 하는데요. 동회한 다른 상수는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로 풀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손궁에 3하고 6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럴 때 주어를 6으로 보면 자 육백금성 아버지 또는 남편 모든 남자를 총칭하는 것들은 3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는 소리나는 것들 또는 공연하러 또는 젊은이와 함께 그리고 손궁을 서술어로 무역하러 또는 교제, 장사, 결혼, 거래하러 간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동회, 피동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평생운이나 새운을 볼 때에 사용을 합니다. 본명성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명성이 배치되어진 곳을 어느 궁에 동회했다 이렇게 하고 원래 나의 본명성 자리에 배치되어진 상수를 피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한 궁을 주운, 주체, 주어, 원인, 의사로 보고요. 피동해한 상수를 부운, 보어나 서술어, 진행 상황이나 결과로 풀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궁에 동해한 두 개의 상수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목적어나 보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삼병목성이는 손궁에가 있죠. 손궁에 동해했고 원래 삼병목성 자리에는 이가 와 있죠. 그래서 이 피동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자, 사롱목성에 대한 상의, 그러니까 사니까 장사, 무역, 교제, 거래, 신용, 여행, 자격증, 결혼 이런 것들이 결과는 이흙토성이니까 성실하고 꾸준하면서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상의들을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 자기 사건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로 좌궁용이라고 있는데요. 동해한 궁의 원래 주인, 이 정의반의 상수가 어디에 가 있는가, 가 있는 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궁의 상태로 최종적인 결과나 성과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삼벽목성이는 손궁에 동해를 했지요. 그리고 이 피동해, 그리고 손궁의 원래 주인인 그 사록목성이 중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궁의 좌궁용입니다.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자, 손궁이니까 거래나 장사, 교제, 결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으나 최종 결론은 중궁에 가 있으니까 사면초가죠. 그리고 부패하고 또 지체되고 약간의 답답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조금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궁과 각 상수의 상의들을 잘 조합을 하고 유추를 해서 본인의 사건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7번째로 궁과 성의 오행 생극 관계를 참고를 합니다. 상생관계하고 상극관계가 있는데 상생관계이면 좋은 거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극의 관계이면 흉한 것으로 해서 협력의 정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약간만 참고를 합니다. 결정적인 성패의 영향력은 적지만 주변 환경의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인 경우하고 또 나와 같은 오행인 비견일 경우 또 내가 생하는 식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인비식은 좋은 걸로 협력이 잘 되는 걸로 보고요. 또 소통이 원활하니까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내가 극하거나 극을 당하는 관계이면 주변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궁에 들어온 구성과 원래 그 궁의 오행 관계를 표로 보면요.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여기 구성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명리에서 보는 거하고 목화토금수 오행의 숫자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감궁은 우리는 감궁의 일백수성이니까 감궁의 일은 여기서 수에 해당이 되고요. 곤궁은 이흙토성이니까 여기에 이는 명리하고 다릅니다. 명리에서 이는 화에 해당하지만 여기 구성에서는 2번을 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진궁은 삼병목성이죠. 그래서 3은 그대로 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궁은 사록목성입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사하고 구를 금으로 보는데 여기 구성에서는 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중궁의 오황토성은 그대로 토로 보고요. 건궁의 육백금성은 금으로 봅니다. 명리에서는 6을 수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600금으로 봅니다. 다음에 태궁은 칠적금성이죠. 이것도 명리에서 7은 화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간궁의 800토성, 여기도 명리에서는 8을 목으로 보는데 구성에서는 800토, 토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궁은 구자 화성입니다. 여기 구는 명리에서는 금으로 보지만 구성에서는
화로 보겠습니다. 영리와 구성의 이 숫자의 오행을 다르게 보니까 이것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00토성이 이궁에 동해를 하였습니다. 자, 800토성은 토죠. 그리고 원래 이궁은 화죠. 그래서 둘의 관계를 보면 화생토, 그러니까 상생이 됐죠. 자, 이럴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손궁에 800토성이 가 있을 경우요. 그러면 8은 토고 손궁은 원래 여기가 사록 목성이니까 목이죠. 그러면은 내가 놀러간 손궁에서 나를 극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목극토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약하거나 또는 협조가 부족해서 잔신경을 좀 써야 된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